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겉보기엔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 어릴 때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릴 때 모습이요? 막 유치원생 요럴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덩치가 진짜 컸어요. 막 애들보다 머리가 한두 개씩 더 있고 막 덩치도 엄청 크고 그런 덩치 크고 되게 착한 애였어요. 부모님 말 잘 듣고 뭐 선생님 말 잘 듣고 애들 말 뭐 그런 아이였는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했던 말이 너는 친구들이랑 싸우더라도 절대 넌 때리면 안 된다. 넌 등치가 커서 네가 때리면 애들은 더 아프고 그런 거다. 그래서 저 또 말을 잘 듣는 아이라 그랬잖아요. 잘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제가 동네 친구들이랑 노는 걸 엄마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시고는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등치가 산만한 애가 저보다 1살인가 2살 어린 여자아이, 조그만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저를 올라타서 두들겨 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맞으면서 얼마든지 힘으로 밀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지마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등치는 산만한 게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가서 보니까 막 여기저기 멍도 들어있더래요. 멍까지? 네, 저는 멍이 든지도 몰랐죠. 그래서 엄마가 너 왜 그걸 맞고 앉았냐 그랬더니 엄마가 때리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그럼 너도 때렸어야지 엄마. 그러니까 내가 때리면 저 친구는 더 아프잖아.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충격을 받아서 너 이제 그러지 마라. 너 지금부터 분명히 잘 들어라. 너 앞으로 누군가가 너 때렸는데 아프면 네가 그 친구를 너도 때리진 말고 잡고 너 이렇게 하지 마 라고 분명히 말을 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부터는 안 때리더라고요, 애들이.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좀 전에 그 에피소드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받는 상처를 내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 나에게 물리적으로든 언어적으로든 어떤 상처를 줄 때 이게 나에게 지금 상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저는 못 알아차렸었죠. 멍이 들어 있었는데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는가. 직장 상사든 누구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아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그 아는 것을 조금 불편하더라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저는 뭔가 만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착하다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되게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제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착함을 그냥 단순히 상대방에게 허용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성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타인을 존중해요. 뭐 착한 거죠 보통. 하지만 나도 존중해요. 이게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착한데 만만한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지만 날 존중하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나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노력은 크게 딱 3가지. 딱 요것만 사실 일상에서 많이 실천하면 되는 것 같아요. 거절한다. 그다음에 요구한다. 주장한다. 이 3가지를 일상에서 많이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착한 사람들은 뭔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되게 친절하고 이타적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뭔가 부탁을 받고 뭐 또 잘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만한 사람과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누군가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면 뭐 들어주고 할 수 없으면 거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만만한 사람들은 할 수 없어도 어떻게든 일단 도와주려고 무리를 해서라도 밤을 새가면서까지. 근데 이제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로는 우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따져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안 만만한 사람들은 할 수 있어도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기준이 2개인 거예요.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도 도와주기 싫으면 안 도와줘요. 가끔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 있죠. 정말 안 만만한 사람들은 미운 놈한테 떡을 굳이 더 주지 않죠. 이게 지금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축구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어떤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축구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자리에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지금 이걸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안 나가겠다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두려운 반응도 있었어요. 애들이 날 욕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그냥 어쩔 수 없지라는 의견으로 그냥 무마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용기를 내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고, 그 일단 용기를 내기 위해 그 앞서는 말씀하신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요걸 생각하는 거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처 알아차림의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를 알아차리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때 내가 무언가를 억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진짜 이걸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상처를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에 집중해야겠죠, 사실. 예. 이게 뭐 이성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가 감정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준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너무 기분이 불편한 거예요. 왠진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뭔가 그럴 만하니까 나에게 저 사람을 멀리하라 이런 신호를 감정이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요구를 받거나 부탁을 받았을 때도 할 수는 있는데 뭔가 너무 불편한 느낌이 든다. 그럴 때는 따져봐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겠죠. 너 이거 진짜 원하니? 괜찮겠니?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게 사실 습관의 영역이죠. 이걸 계속 습관화해야 되고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네요.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맞아요. 그게 더 중요한 사실 원칙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구를 한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로 뭔가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요구를 한다라는 건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요구는 상대방이 내 경계를 넘어왔을 때, 내 바운더리를 침범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명확히 요구하는 거. 그게 아까 말한 것과도 비슷한 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직장 상사가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에게 자꾸 어떤 업무상의 불이익을 준다라고 할 때 이 요구라는 거는 이러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부장님이 저를 뭐 인간적으로 싫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시진 않았으면 한다. 라고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명확히 요구하는 것들, 또는 이게 모든 관계에 적용되죠. 예를 들어서 가족 관계라고 하도 엄마는 내가 뭐 이렇게 지금처럼 뭘 잘못했을 때 너무 다 내 잘못으로만 몰고 가는 거,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그럴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분명하게 바라는 걸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주장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앞에 말했던 거절을 한다, 요구를 한다만 조금 다른 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만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다 주장하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아무거나 이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대해진다. 근데 이건 제 진짜 경험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사무실 같은 데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뭐 먹고 싶냐고 점심때마다 초반에서 아무거나요 이랬죠. 그랬더니 이제 진짜 아무거나 먹으러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선 이런 걸 잘 못 먹어요. 뭐 해산물 이런 거. 알탕을 먹으러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아무거나라고 말한 게 있으니까 가서 또 이렇게 먹는 척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주 지나고부터는 저한테 뭐 먹고 싶냐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안 물어보고 계속 그냥 알탕 먹는 거예요. 먹다가 제가 한 번은 제가 너무 깨작거리니까 거기 직원분이 왜 이렇게 못 먹어? 그랬더니 사실 제가 알탕을 안 먹거든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러길래 저는 이제 알탕은 먹으러 안 가겠구나 했거든요. 다음날 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해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일상에서 사소한 것도 내가 주장하고 선택하고 하는 연습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에피소드는 그래봐야 뭐 점심 메뉴 정도지만, 이게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도 이렇게 돼버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습관이 된 분이 나중에 회사 같은 데서 팀장 같은 거 되면은 다른 팀장들한테 다 일 다 소위 말하는 짬당하고, 이제 우리 팀원들에게는 또 왜 자꾸 일을 가지고 오냐 이제 욕먹고, 이렇게 되게 곤란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소한 것도 주장해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만약 나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한다면 좀 이제 확실하게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더 적극적으로 경고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식의 행동을 계속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표현을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에피소드에서 엄마가 자꾸만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도 그건 네가 못해서 그런 거지라고 또 다시 내 탓으로 네. 얘기를 한다면 네. 그러면 사실 대처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맞아요. 사실 이게 몇 번 반복되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기력해져요. 해봤자 안 되는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 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도 정말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끊어야 되는 관계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계속 무언가를 그러지 말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그게 의도든 의도하지 않았던 나에게 상처를 계속 준다면 어쨌거나 적어도 그 사람은 나에게 나쁜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관계를 끊는다는 게 그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상황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상사라든지. 그럴 땐 사실 내가 떠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왜 내가 떠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전 그 마음도 너무 이해되지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 지금 누가 상처를 받고 있는가, 내 상처를 누가 지켜줄 수 있는가. 근데 사실 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내가 피한다는 게 나에게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날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상처받는 게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내가 적극적으로 끊어내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모든 관계에 해당돼요. 친구 뭐 이런 관계뿐만 아니고요. 뭐 연인 당연하고요. 심지어 가족도요. 그러니까 상담에서는 때로는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목표일 때도 있지만 관계를 끊는 게 목표가 될 때도 있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에서 내가 만만한 취급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그런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자책을 하세요. 사실 제가 나를 때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내가 맞을만 하니까 맞는다라는 식의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자꾸 내 탓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저렇게 하겠지. 근데 사실 내가 자책을 하면 그 상처에다가 내가 소금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제가 나쁜 놈이지 스스로를 나쁜 놈으로는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만만한 사람은 없고요,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만만하게 대해줘도 괜찮은 존재라는 건 없어요. 제가 이번 책에서도 얘기했던 표현인데 자기 스스로를 좀 신주단지 모시듯 모셔야 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나를 신주단지처럼 귀하게 여겨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신주단지가 아니라 표현하자면 굳이 막 요강처럼 스스로를 되게 보잘것없이 여긴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날 그냥 그렇게 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스스로를 남이 나를 만만하게 안 대하는 거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만만하지 않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광성 상담사님을 모시고 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